근데 저는 고졸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30에 의사가 못 되면 40에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정말 고졸이라서 상관이 없어요? 네, 상관없습니다. 예전에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고졸이 돼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이 말이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민지수 기자. 법원이 입학 취소 처분 정당하다고 봤군요. 그렇습니다. 이 법원은 이 부산대 결정에 절차적인 하자가 전혀 없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이 어머니 정경심 씨의 입시 비리 관련 의혹, 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서 이 부산대는 지난해 조민 씨에 대한 입학을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조민 씨가 불복해 소송을 시작했고 오늘 그 결과가 나온 건데요. 이 재판부는 대학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조민 씨의 주장 일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당초 조민 씨가요, 부산대 합격할 때 이 불합격자하고 워낙 점수 차이가 커서 이거 동양대 표창장 이거 당락하고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이 조민 씨 문제의 서류들 9년적 입시에 전혀 영향력이 없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법정에서도 계속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 이 조 씨와 이 탈락한 인물들과의 점수 차이가 표준 편차를 넘어선 굉장히 큰 격차였다. 이 표창장을 내지 않았다면 합격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지적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부산대 측은 이 당락 결정 여부를 떠나서 허위 서류를 내면 입학이 취소된다는 묘집 요강에 근거했다라는 입장입니다. 양진희 변호사, 지금 민지수 기자 설명 들어봤는데 재판부가 이 부산대 손 들어준 이유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우선 재판부가 본 쟁점은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는지를 검토를 했는데요. 네. 입학 허가에 대해서 취소 처분을 하려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이제 절차상의 이제 요건들이 있습니다. 뭐 사전 통지를 한다라든지 의견 청취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재판부가 판단을 해봤을 때 그러한 것들이 다 지켜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인 하자는 따로 없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 외에도 학칙에 따라서 내부 기관인 교무회의와 또 입학 전형 공정관리위원회 등의 조사라든지 의결을 거쳐서 이 사건 처분을 했기 때문에 따로 절차적인 하자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요. 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입니다. 그 말은 사실 입학 허가의 취소에 처분을 했는데 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따지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뭐라고 했냐면요. 이 조민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을 통해서 사실은 그 청사 재판이 확정이 됐고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 재판을 내용을 확인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위조 표창장을 제출을 했고 그리고 본인의 허위 경력을 본인이 기재를 했고 이 사실만 본다라고 한다면 취소 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따라서 원고가 사실은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달리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그럼 판단 근거가 이 두 가지뿐이었을까요? 또 한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취소 소송을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취소 처분을 했을 때 그 처분을 받게 될 당사자가 겪어야 되는 불이익과 그리고 그러한 취소 처분을 해야만 하는 공익상의 필요성 이 두 가지를 이제 비교 형량을 늘 하거든요. 만약에 비교 형량을 했을 때 만약에 당사자가 받아야 될 불이익이 너무나도 크다. 그러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그 취소 처분은 사실은 없어질 수가 있는 것인데 재판부가 판단하기로는 조민 씨가 받아야 되는 그 불이익 예를 들어서 본인은 지금까지 학교를 다 졸업하고 네. 의사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내왔는데 그렇죠. 그게 한순간 깨지는 사실 불이익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공익상의 필요성의 경우에는 사실 의전원 입시의 공정성이라든지 그걸 믿는 일반인의 신뢰 그리고 또 의사로서 요구되는 윤리의식이라든지 사회적인 책임감 이러한 공익성의 필요성을 따져봤을 때 조민 씨 개인이 받는 그 불이익의 경우에는 사실 공익상의 필요성에 비해서 더 현저하게 적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러한 공익상의 이유에 따라서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그러면 김준일 에디터. 이제 쉽게 얘기해서 조민 씨가 이제 소송에서 졌어요. 그럼 앞서 우리가 얘기 들었다시피 그럼 당장 이제 고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분리해서 볼 게 있는데 이 대학교는 고려대를 나왔고 네. 의전원은 이제 부산대를 나온 거잖아요. 아하. 두 개를 지금 소송을 다 걸어놨어요. 고려대도 작년 4월에 이게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고 네. 부산대 의전원도 비슷한 시기에 이제 취소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부산대 의전원과 관련해서 부산에서 지금 이거는 판결이 난 거고 아하. 고려대 거는 서울 북부지법에서 또 지금 소를 걸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고졸이 되려면은 이것도 소송이 다 끝나봐야 하는 거예요. 고려대까지 끝나야 아는군요. 고졸이라고 하면은 이제 대학교가 학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고려대는 따로 이제 건 거니까 그거는 봐야 되는 거고 어쨌든 현재 요번에 부산대 이 의전원 요것과 관련해서는 바로 항소하겠다고 지금 조민 씨 측이 밝힌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아봐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어쨌든 학적이 유지되고 의사면허도 유지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하. 네, 그럼 저도 이 변호사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게 오늘 재판부가 일단 부산대 절차 하자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는데 그럼 다음 재판에서 조민 씨는 뭐 어떤 전략을 취할 걸로 보시는지? 사실은 이제 1심에서 본인이 주장했던 그 주장과 크게 다른 주장을 하기는 좀 현실적으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조민 씨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두 가지 쟁점은요.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입을 불이익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주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본인이 지금 입학을 막 한 상황도 아니고 아니면 학교를 다니고 있다라든지 뭐 그런 상황이 아니고 사실은 졸업을 했고 그 수습을 거친 이후의 지금 상황입니다. 본인은 의사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인정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입을 불이익이 공익과 비교 영향을 했을 때 현저하게 크다라는 논리를 펼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사실 부산대가 들고 있는 것은 입시 요강입니다. 조민 씨가 입시 요강을 위반했기 때문에 거기에 취소를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린 취소한다라는 그 논리인데 이러한 입시 요강은 사실 법률상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재량권이 인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걸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닌데 여기에 어느 정도의 재량이 있으면 취소 처분을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 두 가지 쟁점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민 씨가요 일전에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뭐 이거 다 안 되면 의료봉사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모습 한번 볼까요? 저는 떳떳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요.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 의사로서의 실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계속 일하기 힘들 텐데. 그래서 더 이상 병원에서 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피해주고 싶지 않아서. 저와 관련된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의료 지식을 이제 의료 봉사하는 데만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판결에 대해서 뭐 여러 이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특히나 이 국민의힘의 젊은 정치인들의 반응이 좀 눈에 띄어서 저희가 준비해봤는데 한번 보실까요? 자, 먼저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의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요즘에 보니까 뷰티 유튜버 비슷하게 잘 사시는 것 같던데 이거를 응원하겠다. 이렇게 SNS 글에 올렸고요. 그다음에 김용태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누군가의 입학 기회를 빼앗은 잘못부터 반성해야 한다. 이런 반응들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민지숙 기자, 당사자 혹시 조민 씨 반응이 있었을까요? 나왔습니다. 본인 입장 밝히지 않으려고 했는데 준 공인이 된 이상 짧게 입장을 남기겠다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미 판결이 나기 전부터 모든 수익 활동은 포기했다. 지금은 의료 봉사 활동만 하고 있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투겠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이 바로 아버지인 조국 전 장관의 생일이라는 사실을 또 언급했는데 그러면서 자신보다는 아버지가 부모로서 더 마음 아파하실 것이라며 어린 시절에 바닷가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같이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제 반응, 뭐 오늘 판결 내용 반응들 쭉 봤는데 오늘 판결에 대한 논평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이번 판결은 사실 절차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진작 이건 아마 뭐 조민 씨가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게 이미 뭐 공지의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무리하게 지금 소송을 계속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이 문제를 좀 연장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조국 사태가 우리 사회에 빚어졌던 문제가 이제 공정의 문제잖아요. 네. 그러면서 부모의 어떤 그 배경이라든지 또 본인이 어떤 부정한 방법을 했던 거라든지 그러니까 조민 씨 항상 이야기하는 그겁니다. 나는 실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모든 어떤 공정의 가치 중에서는 실력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는지 왜냐하면 이 절차에 희생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 예를 들어 본인은 이 다른 방법으로 해서 뭔가 이득을 봤다면 분명히 반대편에는 희생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그럼 이 희생자는 어떻게 하냐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버지가 교수 부부고 뭔가 실력자들 많이 알아서 뭔가 뭐 표창장 많이 발급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 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본인의 순수한 실력만 갖고 하는 거 하고
그럼 우리 사안에 누구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한 의문을 준 것이고 저는 이 문제가 빨리 좀 종결되길 바랐는데 지금 조민 씨 같은 경우 좀 전에 입장문 제도 봤는데 또 항소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럼 한 몇 년 또 끌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본인은 지금 SNS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네. 그럼 우리 젊은이들에게 어떤 교훈을 줄 것인지 자 절차는 틀려도 뭐 배경만 있고 내가 실력만 있으면 그냥 가면 된다라는 어떤 잘못된 이 이미지를 심어주지 않을까 저는 그게 가장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자, 어쨌든 뭐 항소 입장을 밝혔으니까요. 앞으로의 절차도 계속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